차고는요, 페이지요, 38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핵심력 있죠? 핵심력은요, 안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죠? 어디 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8페이지요. 거기 보면, 일단, 우리가 보면 차고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차고는요, 먼저, 우리 그냥 사기하고 차고를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기는 뭐냐면, 사기는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하고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차고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차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차고란 말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법률의 이제 성립과 관련해서 차고란 말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차고가 또 오표시 무효원칙이죠. 오표시 무효원칙에서 우리가 이제 큰 게요. 차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뭐 다른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의사가 뭐냐면 신원보증서류죠.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한 게 아니죠. 일치한 거 아니니까 절대로 사기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쓸 수가 있죠? 차고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차고는 표의자가 그것을 모르고 해야 되거든요. 모르고요. 그럼 모르고 한다는 말이 뭐냐? 제3자의 기망이에요. 제3자의 사기 때문에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의 기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사기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가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행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먼저 성립요건이 있죠. 그래서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효력요건이 있죠. 효력요건에서 갖췄냐 못 갖췄냐? 갖추면 유효라고,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잖아요. 이 취소에 뭐가 들어있어? 차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 차고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여기서 불성립하죠. 불성립이면 차고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요. X토지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잘못해서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계약서를 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체결 자체가 없어요. 성립이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해서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X토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차고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걸 차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뭐예요?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뭘 했어? 합의를 했죠. 그러면 X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의사표시는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차라리 이것은 사기라는 말은 나오려면 나와도 차고라고 하는 말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도 차고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차고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차고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차고라고 하죠.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여기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 다른 말로 우리 법 판례는 일반인이라고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는 뭐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고 여기는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하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은 뭐냐면 표의자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요, 자신의 의사는 1억인데 1억에 팔고 싶은데 말은 할 때는 1,000만원으로 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차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대방 일반인도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렇게는 청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차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만 착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을도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그것을 착각했을 것이다. 그걸 차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 뭐만 있어도 되냐?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동기죠. 동기차고. 이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동기차고는 주관적이죠. 동기가 차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돼야 되죠. 객관적인 요건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기는 뭐냐면 주관적인 요건, 즉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돼. 즉 동기의 차고만 있어도 돼.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착각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한 것
그것을 우리 말한다 사기를 당했다는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동기가 표시가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착오나 사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동기의 착오는, 동기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기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동기는 착오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왜요? 동기는 무슨 요건에 불과하니까? 주관적. 그러니까 동기가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가요, 어떻게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이 되죠? 그럼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상대방이라는 말이 바로 객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표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가 있든 없든, 표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표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있든 없든 뭐가 된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합의는. 왜 합의가 필요가 없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는 뭐다? 주관적이죠. 어차피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가 주관적인데 또 주관적인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거에서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가 아니다. 표시가 되면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발한다. 그러면 표시가 되든 말든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것이 공무원이 귀속 해제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속 재산이라고 해서 잘못 통지하니까 국가에 증여를 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유발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범한 것으로 알고 뭐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알겠죠? 이런 것도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또는 또 뭐라냐면 내가 스스로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 정보를 줘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았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고. 이걸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또 뭐가냐? 법률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법률의 착오는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더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왜 그러냐? 다른 법에 의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서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땅을 뭐죠?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즉 법률의 착오. 이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예요.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동기는 이유, 다른 말로 연유 이런 말이란 말이죠. 내가 뭐 때문에 그랬냐? 나는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 이게 바로 동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의 대부분은 모두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원래는 착오가 아니지만 동기가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죠. 그래서 동기도 뭐 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 딱 두 가지. 그래서 법률의 착오란 말이 딱 나오면 동기의 착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먼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착오가 있냐 없냐? 있다? 그럼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하냐? 그것은 표의자를 뭐라 한다? 취소하는 자, 취소하는 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입증을 하고요.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또 취소를 못해.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원칙은 뭐를 못하냐? 그것은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고 악용을 한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여러분 취소를 못한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취소를 못하니까. 그래서 중과실은 뭐냐? 중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중대한 과실을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은 누구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다. 알겠죠?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 이 사람이 입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가 착오 해설을 어떻게 보냐?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착오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착오가 아닌 것은 뭐가 있냐? 시가하고 가격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근데 그 가압류가 뭐더라? 무효이더라. 무효. 알겠죠? 무효.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런데 시가나 가격은 원래는 착오가 아니지만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저한 차이가 난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뭐냐? 시가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믿고 샀다. 고려청자가 아닌 건 10만 원, 고려청자는 1000만 원. 현저한 차이가 되죠?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뭐죠? 면적이죠? 면적의 차이로 뭐냐면 면적. 이것은 원래는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 줄 알았더니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10배가 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일반적으로 몇 평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면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하고 구별을 해야 돼. 우리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는 100평을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근데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몇 평밖에 부족하죠? 10평이 부족하죠? 10평이면 면적 차이가 커요, 적어요?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착오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착오는 아니지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면 574조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담보 책임은 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담보 책임하고 착오하고 문제.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여러분 책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담보 책임과 착오가 경합하면은 착오의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이런 말이 나와. 왜? 착오는 아니어도 뭐는 될 수 있다? 담보 책임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착오인 것은 뭐냐? 먼저 착오인 것은 사람의 동일성이다. 사람의 동일성. 주채무자가 가면주약을 보증을 썼더니 주채무자가 을이더라.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이다. 물건의 동일성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건물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물건의 동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물건의 동일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토지의 현황이다. 토지의 현황이나 현황 또는 경계관의 착오죠. 토지의 현황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하는데 농지가 13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매입을 했더니 그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그러면 그 농지는 그것은 우리가 땅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뭐다? 하천이다. 땅의 성질이 농지가 아니고 뭐다? 하천이다. 그래서 현황의 착오, 우리 15회 때 시험은 성질의 착오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액의 착오.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더라.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장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경우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건축설계사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은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것으로 믿고 샀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20에서 30평가량만 편입된 줄 알았더니 197평이 편입됐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뭐냐? 원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장 건축인데 두 가지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힘을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걸 쉽게 알아. 누구나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간과하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럼 이걸 쉽게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할관청에 뭘 하지 않았다? 확인해보지 않았다. 확인해보지 않았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세 가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착오에서 이제 적용법인데 특히 첫 번째 착오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고 난 후에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착오가 있어도 취소권을 말 수 있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는 뭐다? 불법 행위가 아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화해 계약을 하죠. 화해 계약은 원래 착오를 이유로서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고 사기로 인해서 화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해도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 있으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 재산을 출연을 하거든요. 이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죠? 착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재산을 출연하는 게 재단법인 설립할 때요. 그래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 중에서 제일 문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오에서는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느 것이 중요한 착오인지 아닌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타인 소유물이죠.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반드시요, 임대인의 소유,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아니면 그래서 딱 두 가지. 먼저 타인 소유, 착오가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는데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더라. 그럴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37번에 1번 맞죠? 아니에요? 자, 맞죠? 37번 1번이요. 자, 페이지요. 38페이지요.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주관적 요건과 줄거,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이다. 그럼 주관적 요건을 뭐라고 쓰냐? 동기의 착오라고 쓰고요. 객관적 요건을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 표시라고 쓰세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요. 수문 불합의의 경우는 이렇게 됐죠? 수문 불합의. 써요. 거기다가 수문 불합의 이퀄. 그래서 불성립이죠. 수문 불합의 경우는 불성립.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착오의 문제는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자, 3번은요. 계약 당사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줄고요.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우리 방금 내가 뭐라 했죠? 착오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하죠.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면 끝에. 그 다음에 3번은요. 제3자의 기망행위 줄 것이고 신원보증서류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연대보증서면 줄 것이고 신원보증서면을 뭐란다? 의사라고 얘기하죠. 연대보증서면을 뭐란다? 표시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더라.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뭐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죠? 몰라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뭐다? 제3자의 기망이다. 제3자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착오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 틀렸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뭐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법률에 관한 착오이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 줄 것이고 법률에 관한 착오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동기의 착오이다. 동기의 착오. 자, 그다음에 38번. 동기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줄거 표시되고. 알겠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첫 번째 표시돼야 돼요. 동기의 착오로 주관적 요건, 표시를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2번.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 또는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는 두 번째 줄 표시가 되지 않았다.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알겠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2번을 끌어다가 4번으로 써. 4번이 뭐냐면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이 상대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기인한 잘못된 공무이죠. 잘못된 공무는 그것을 유발이라고 하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그래서 증여 의무 없는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증여를 했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왜? 동기도 주관적인 요건, 합의도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러니까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뭐만 되면 된다? 표시만 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합의가 없어도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줄고 법령상의 제한, 법령상 제한 딱 두 가지만 남겨라. 첫 번째마다 동기의 착오, 두 번째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2번이죠. 자, 39번은요,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 중요 부분에 착오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죠.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되죠. 2번,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죠. 그래서 가격 동일하고 수량 동일하고 현저하게 큰 차이, 현저하게 크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격에다 동일함해봐. 가격에다 뭐냐면 고려청자라고 써봐. 이런 고려청자는 뭐죠? 고려청자의 경우는 그것은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알고 샀다 이 말이죠. 고려청자가 아닌 거 10만 원, 고려청자 1000만 원. 가격이 너무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수량인다 해봐. 20에서 30평. 20에서 30평 엽출 긋고 197평이 편입. 20에서 30평만 편입된 줄 알았더니 197평이 편입이 됐더라.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 한다? 착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채무 보증에 있어서 줄고 채무자의 동일성이죠. 여러분, 채무자의 동일성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았으면 나는 보증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의 현황 줄고, 토지의 현황을 뭐냐? 바로 그 옆에 내가 써놓은 거 하나 붙여놨어. 성질의 착오라고 그래. 우리 시험에는 성질의 착오라고 나왔어. 알겠죠? 다른 국가 오시는 토지의 현황이라고 나왔어. 토지의 현황에는 뭐라고 쓰냐? 1300평 농지 엽줄 긋고 1300평 농지인데 엽줄 긋고 600평 가로 여기 닫고 하천. 13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600평이 뭐더라? 하천 부지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토지의 현황,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가 아니고 뭐다? 하천이다. 이런 말이고. 5번은요, 부동산이 양도되죠. 양도에 대해서 뭐가 될 줄과 양도소득세의 세 등 세액에 관한 착오 거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가 나와.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 등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체결할 당시를 기준하면 등기할 때는 장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불확실하고 그래.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장래.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냐 제외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포함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40번은요. 40번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죠? 1번 재건축 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와 재건축을 위한 그 설계 영역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러면 어디로 보냐면 첫 번째 줄 보면요. 건축사 자격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사 자격 유무죠. 처음부터 건축사 자격이 없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줄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첫 번째 줄 줄고 취소하는 자 그걸 누구라고 한다? 취소한 자가 누구라고 그래? 표의자가 취소하고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죠. 상대방을 취소를 못하게 하니까 상대방을 뭐라 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시가는 맨 끝에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4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줄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거기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딱 그 말만 하면 되죠.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압류가 무효. 알겠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이죠? (5번) 있어요 밑에요?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가압류가 원인 무효.
다음 리가 어디 뭐요? 알겠죠? 그래서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 밑에 잡고 있다 해서 어디 밑을 뭘 무슨 얘기하지? 자, 41번은요. 41번.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 소유 줄고요. 우리가 타인 소유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몇 개 땄어?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때는 뭐가 된다? 차고이다. 그다음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서 박스에 중대한 과실 박스에 두 번째 줄 가운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 이렇게. 자, 3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그래서 중대한 과실 박스에 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일을 알고 악용, 상대방의 일을 알고 악용,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중대한 과실 박스에 있어요? 취소 X.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다? 악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요.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면 줄거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쉽게 알 수 있었죠?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5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알겠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이퀄 상대방. 보통 틀린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는 틀린 것으로. 알겠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나 뭐죠? 무효나 남편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40번요.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줄과 해지한 후 바로 옆에 착오를 이유로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죠. 알겠죠? 2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을 입었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 줄것어요. 바로 밑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는 불법 행위다 아니다. 착오가 있다가 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민법상 화해계약 박스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마주한다 줄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딱 끊어 거기까지만. 그러다 써. 옆에다가 써. 못하고 그 옆에다가 바로 써. 뭐라고 쓰냐?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 사기를 이유로 해서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이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요. 기망행위로 인하여 기망행위 박스. 동기에 관한 착오 줄 것이고 주관적 요건. 우리가 아까 말했죠? 착오는 주관적과 객관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기는 뭐만 있으면 돼? 주관적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기가 된다. 그래서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4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죠. 동기에 관한 착오.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5번. 재단법인 설립이죠. 서면으로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위하여 서면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착오하고 사기는요. 착오의 경우는 사례 문제가 나온 경우가 우리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험에 나오는 것은 착오라고 하는 것이 딱 이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동기착오하고 동기착오 있죠. 이 동기착오가 뭐가 비스무리하죠, 이놈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동기착오 뭐가 비스무리해요? 사기하고 비스무리하죠. 그러니까 동기착오가 표시가 되면 착오가 되고 동기착오에 머물면 뭐가 될 수 있어? 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한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면 동기착오라는 영역에서만 문제가 나와요. 다른 데는 착오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107조 같은 비진 표시도 사례 문제가 나온 경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진은 다 뭐로 나온다? 이론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대부분이 뭐로 나왔다? 대부분이 70% 이상이 사례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착오는 뭐로 나왔다? 착오는 대부분이 다 뭐로 나왔다?
그것은 사례 문제가 아니고 이론 문제로 나왔다. 알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론 문제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은 동기의 착오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문제를 한번 본단 말이죠. 자, 43번은요. 갑은 매매량 도시 등 20에서 30평 줄거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줄거.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으면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믿음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줄거 그것을 이유,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유다, 동기다. 그 다음에 울소의 토지를 매수했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출 동람이 그것을 표시됐다 이런 말이죠. 울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줄거 197평이 도로에 편입, 197평이 도로에 편입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주로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지금 그 위에 있는 걸 또 그대로 써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변리자 시험인데 똑같이 써놨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말이 뭐냐. 세 번째 맨 끝에 보면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봐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단 말은 이 말은 첫 번째 뭐라고 하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두 사람의 계약이 취소가 됐어. 그러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우리가 봐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그 먼저 뭐죠?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그럼 이거 취소 못 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뭐 한다? 취소하죠. 그런데 있으면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단 말이 나오죠.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단 말은 딱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중요분의 착오이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례가 만약에 뭐는 취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취소했단 말은 그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이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걸 믿고 샀다.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알고 샀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말은 그것은 첫 번째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믿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다? 중요분의 착오이면서 그 착오의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알죠? 중요분의 착오이고 그놈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달라.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야. 취소를 못하는 건 두 가지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중요분의 착오가 아닐 수도 있고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착오가 아닌 것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면 취소 못하죠. 알겠죠? 중요분의 착오인데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취소를 했다는 것은 중요분의 착오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 여기서 문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요, 뇌는 들고 오셨죠? 오케이. 알겠죠? 자, 눈 있으면 봐. 눈 있으면 이거 보면서. 알겠죠? 자, 뇌를 작동시켜. 중요 부분에 착오인데 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되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과실을 하면 그것은 경과실을 얘기해. 경과실. 가벼운 과실. 우리가 야 너는 과실 있잖아. 그 경과실을 얘기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했잖아요. 연탄 난로가 있는데 옆에다 신나통. 불이 잘 탄 신나통을 옆에다 놔뒀다니까요. 연탄 난로 옆에다가 이거 사실이에요. 응? 판례니까. 그랬을 때 판례가 뭐라 했냐 대부분에서 누구나가 연탄 난로 옆에다가 신나통을 놔두는 것은 그건 똘끼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신나라는 것은 발화점도 또 낮아요. 낮으니까 어때요? 적은 열만 있어도 화재가 위험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연탄 난로 옆에 놨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나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똘끼는 안 하고 똘짓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요. 통상 요구되는 죄를 현저하게 결의했다. 그 말은 뭐다? 똘끼가 똘똘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과실이라는 것은 잠깐 실수한 거. 이걸 그냥 우리가 말한다 과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과실하면 경과실을 얘기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제10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다. 그러면 갱신을 거절해. 그런데 경과실로, 항상 거기 또 경과실 말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과실을 쓰지 않고 경자는 쓸 필요가 없거든요. 가벼울 경자잖아요. 무거울 중자고 중과실은. 그러니까 경자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희한하게 거기는 꼭 경과실을 파손한 경우가 있어. 그냥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냥 과실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경과실로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실로 과실이 있다.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데 과실이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 3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고서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왜 표시됐죠? 왜? 위가 뭐가 있으니까. 현출. 그래서 그러면요, 거기서 동기, 매수인의 동기는 두 번째 줄 표시. 알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정육점 운영. 왜 정육점 운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출제를 한 사람이 왜 정육점을 운영했다고 했는 거지? 자기네 매제가 정육점 하나? 알겠죠? 매수인 갑이 당시 정육점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해서 줄고,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믿고, 이게 중요하죠. 내가 몇 개면 되죠? 이퀄, 중과실 X죠. 중과실 X. 중개사 말을 믿었다? 중과. 이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가 뼈 빠지게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합격해서 사니까 우리를 전문가로 봐야지. 그렇잖아요. 성인고시에서 주택관리사하고 공인중개사만큼 어려운 시험은 없어요. 성인고시에서. 알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2, 3개월 만에 공부해서 다 시험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료인가? 그래서, 사자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중개사들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봐봐. 주택임대차위원회 보면은, 주택임대차위원회 보면 뭐가 나오냐? 변호사. 나와. 옆에 변호사, 바로 옆에 공인중개사가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보면, 거기도 똑같이 변호사 나오고, 그 옆에 뭐가 나와? 공인중개사 나와. 같은 무슨 말이냐? 사자 돌림인데, 우리가 또 말이 또 길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세죠. 알겠죠? 자, 6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뭘 하려면,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기로 하는 합의, OX, X, 합의까지 필요가 없다. 자, 그럼 4사요. 답은 의뢰 A토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듣고 줄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죠. 이걸 바로 동기죠. 이게 바로 동기. 땅을 사게 된 이유, 지가 상승을 기대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1000평방미터는 1억 원의 매입 줄고, 이건 지금 뭐다 써? 수량을 지정한 매매 X죠.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안 했죠. 그러니까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니까 담보 책임이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소문이 헛소문. 그렇게 하지 문제가 되겠죠? 헛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측량거리가 줄고 100평방미터가 부족하다. 그것을 뭘 한다? 이것은 100평방미터 조정하면 면적의 차이가 크다, 적다. 이퀄 착오 X. 착오가 아니다. 알겠죠? 1번 이 착오는 동기의 착오 박스. 동기의 착오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틀렸지. 어떠한 경우도 아니고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는 취소 가능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 그러면 안 되지. 표시되거나 유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4번을 봐봐. 갑이 개발 계획 때문에 사는 것을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갑이요 개발 계획이 줄고 개발 계획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 딱 거기까지. 이걸 우리는 동기가 표시했다고 그래. 나 개발 계획 없으면 나 이 계약 취소할 건데요. 이것을 뭐란다? 내 동기를 뭐해서 표시했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표시하지 않았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동기가 표시된 건데. 5번은요. 을이 갑을 속여서 팔 목적으로 허위 소문. 이게 중요하죠. 을이 상대방. 알겠죠? 속여서 팔 목적으로 허위 소문. 유발된 동계착오죠. 유발된 동계착오. 알겠죠? 그 말은 두 번째 줄.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다시요. 2번을 보세요. 갑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착오가 있다? 이러면 그 위에 한번 봐봐. 어디에도 가격에 대한 착오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1000평방미터 1억 원에 샀다고 그랬지. 이것이 가격이 10만 원인데 15만 원 잘못 샀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가격 착오는 1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5만 원을 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3번은요. 100평방미터가 부족하죠. 이걸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적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이해되시죠? 가장 간단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5번은요, 사기니까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많이 쉬지 말고 5분만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